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주제는 이제 행정행위라고 해서 이제 제일 긴 주제죠. 응? 그래서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는 영역. 그래서 우리 동영상 강의를 듣는 분은 교재 54쪽부터 시작이 되고, 자, 행정행위 이거는 이제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해서 국민의 권리움에 직접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치죠. 그래서 논점이 되게 많죠. 뭐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뭐 내용적으로 허가, 뭐 특허, 감형, 뭐 인가, 뭐 이런 이렇게도 나오고, 또 뭐야? 뭐 하자 있게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해진 법집행위, 하자 있는 행위 무효가 되고 취소 사유가 되는 것도 나오고, 하자 있는 행위 또 보완하면 치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뭐야? 하자의 승계 이런 주제도 있고, 또 취소행위, 철회행위, 뭐 무효가 되는 사유 이런 것들 쭉 나오고, 그죠? 네, 자, 그러면 잘 들어봅시다. 행정행위 1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첫째, 행정행위의 정의는 뭐 견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통설의 견해에 따르면 어떻게 돼?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행정청이 뭐 하는 행위야?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법 집행하는 행위로서 뭐예요?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거부하거나, 응? 뭐 그런 행위잖아. 그래서 국민에게 직접 법적 효과 발생시키는. 그러면 1번 맞죠? 행정행위는 우리 행정기관이 국민보다 우월적 힘을 가지고 법 집행하는 권력적 행위만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비권력적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닌 별도의 작용으로 따로 파악합니다. 5. 2번이 답이다. 왜 그럴까요? 자, 1번처럼 권력적인 행위 이꼬르 뭐야?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 맞습니다. 근데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라도 어디까지나 행정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행위는 결국 국민의 신청을 받거나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행위라도 행정행위로 봅니다.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뭐 허가 내달라고 신청받고 행정위원회 허가 내주는 결정하죠. 신청받고 하는 행위라도 어디까지나 최종 결정은 행정위원회 우월적 지위에서 내리는 행위는 권력적인 행위로서 행정행위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콤마 뒤에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 등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행위라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면 행정행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X. 그 다음에 3번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하는 조치도 어떻게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적, 구체적인 조치라고 하죠. 응?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효과 발생시키는 조치, 그지? 그리고 또 무슨 단어로 배웠어? 일반 처분이라고도 부르고, 이것도 행정행위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3번도 맞고, 4번은 행정행위는 위법하게 행해졌더라도 무조건 다 무효는 아니고 위법 정도에 따라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으면 무효로 보고, 그렇지 않은 정도의 위법이 있으면 취소 사유로 봐서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로 추정된다. 소위 이게 이제 취소 사유 있는 행위는 무슨 효력? 공정력이라는 특수한 효력이 인정돼서 취소 전까지는 일단 유효,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그 다음 문제 2번 옳은 거 1번 땡이다. 자,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하는 행위여야 된다. 일단은 맞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청은 누구를 말해? 조직상으로 꼭 뭐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장관 이런 조직상의 행정기관만 말하는 게 아니야. 그치? 우리 공무수탁 사인은 사인인데 법적으로 일반 국민한테 무슨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권한 부여받아서 일반 국민에게 그 권한 행사하면 이때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청과 같은 입장에서 조치를 하는 거거든. 이렇게 조직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는 역할, 기능을 보고 이게 행정청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공무수탁 사인하는 행위도 행정청이 하는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 응? 행정권한 부여받아서 하는 공무수탁 사인이 하는 행위도 행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의 동의를 꼭 얻어야 된대. 응?
그러면 서울시장이 건축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어서 내주게 돼 있대. 그러면 소방서장이 동의하는 건 행정행위냐? 그건 국민에 대한 최종 조치가 아니에요. 소방서장의 동의는 행정기관 간의 절차적인 요건으로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으라고 하는 거지. 소방서장이 동의를 거부한다 해서 그거 갖고 소송으로 싸우나요? 결국 이렇게 되겠지. 소방서장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못 내줘 하고 건축허가 거부하죠. 그러면 상대방 국민이 싸워야 될 때서는 그 서울시장의 거부 조치를 갖고 싸워야지. 소방서장의 동의 자체가 국민에게 최종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른 행정기관의 동의 그 자체는, 동의 여부 그 자체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응? 국민에게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치를 행정행위로 보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행정행위는 공법행위여야 된다. 여기서 공법행위는 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이 어떤 법집행위라는 근거가 되는 법이 공법에 근거해서, 즉 행정법에 근거해서 하는 행위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국민에게 발생한 효과가 공법적인 효과가 생기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다. 응?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뭐 수산업법에 따라 신청을 받아서 어업면허를 내죠. 어업면허 내주는 건 행정행위로 보는데, 그러면 상대방한테 어업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해. 이 어업권은 성격이 뭐로 봐? 판례에 따르면 사법상 권리의 성격을 갖는 거로 봐.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사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그 공법적인 효과, 행정법적 효과만 발생시키는 게 행정행위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는 법 집행행위는 공법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행위인데 사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3번이 O예요. O. 응? 근거가 되는 법이 공법이라는 걸 말하는 거지. 효과까지 공법적이어야 된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응? 3번이 O. 그 다음에 4번은 위에서도 했어. 그죠? 그래서 행정행위가 아니다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라면 동의 신청받아서 하는 행위도 행정이다 했으니까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은 틀린 거. 자, 1번 키워드 횡단보도 설치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횡단보도 설치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운전자나 보행자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야? 처분이다. 근데 이거 특정인에게 발생시키는 의무 발생시키는 조치는 아니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래도 이거 행정행위 이거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는 거죠. 맞고. 그 다음에 2번. 2번이 답이지. 2번의 키워드는 군의관이 신체 등급 판정하는 거. 응? 근데 이게 국민의 이거 최종적으로 의무 발생시키는 거야? 등급 판정 이거는 중간적인 자료로서 최종적으로는 병무청장이 어떻게 돼? 지방병무청장이 너는 신체 등급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는 현역, 너는 면제, 너는 보충 이렇게 최종 판정이 나와야 이게 지방청장의 최종 병역 부과하는 처분이 이게 행정행위이자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지. 군의관의 신체 등급 판정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발생시키는 최종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답 2번이야.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 갑자기 우리 행정절차법 얘기 나네. 행정절차법은 법집행행위, 누구한테 법집행행위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인근 주민 같은 제 3자가 있어. 어떤 사람한테 신청을 받고 공장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그것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아. 제 3자로서. 근데 불이익받는 인근 주민들한테 이 사람에게 공장 건축허가 내줬다라고 통지해줘야 될 의무 없습니다. 처분했다는 걸 통지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4번은 원래 학문적으로는 행정행위라는 작용이 행정소송 대상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학문적으로는 발전시켜 왔는데 우리나라 실제 행정소송법은 행정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처분에 해당하는 조치가 소송 대상이 된다. 처분이. 그러면 이게 학문상의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이 정한 처분이 똑같은 걸 말하는 거냐 아니면 좀 다른 걸 다르게 보는 거냐 다르게 정한 거냐 약간 견해차가 대립이 있는데 좀 다르게 정했다고 봐. 즉 뭐가 더 넓게 인정하는 거다. 처분이 더 학문상의 행정행위보다 더 넓은 거로 봅니다. 응? 그래서 키워드 처분이 행정행위보다 넓다. 응? 그래서 5. 응?
이거는 뭐 나오면 반대로 내는 것밖에 없지. 학문상의 행정위가 소송법상의 처분 개념보다 넓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틀리게 나오는 문장. 처분이 더 넓은 개념. 예. 그러면 답은 1번이었죠? 예. 그다음 틀린 거 2번이었고 그다음 이제 4번. 이제 기속행위 재량행. 이제 재량행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틀린 거 고르라는데 1번. 법에서 행정기관에게 뭐뭐 조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재량을 줬어. 재량권을.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그 주어진 재량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느냐? 자, 재량권을 행사해야 될 의무라는 건 뭐야? 어떤 조치를 할까 말까, 또 어떤 조치를 택해서 할까? 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돼? 여러 상황을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의무는 최소한 있는 거야. 따라서 그게 바로 재량을 행사해야 되는 의무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주어지면 행정기관은 그걸 제대로 행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 1번 맞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재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 규정에 뭐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얘기지. 그거는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건 재량인데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뭐 해야 돼? 제대로 고려할 거 고려하고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게 이게 재량을 행사해야 될 의무라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무하자 재량 행사 의무,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야 될 의무, 그거 생각하면 딱 되겠네. 멋대로 하라는 건 아니다. 멋대로 결정하고 멋대로 선택해라. 이렇게 권한 준 건 아니다.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결정해야 될 의무는 최소한 있는 거다. 응?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죠? 1번 O야. 2번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행정기관에게 뭐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이 주어졌어도 어떻게 해야 된대? 응? 그렇지. 어떤 국민의 생명이체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처해지면 뭐 해야 된다? 구조조치를 해야 될 의무. 이 구조조치를 하는 결정 내리는 것만이 유일하게 적법한 결정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그걸 해야 된다. 그죠? 야, 이 재량권 영수증 얘기 나오니까 그 전번에 얘기했나? 얼마 전에 그 119 대원에게 신고했다는 거. 그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게 한 달 전쯤에 있었어. 한 달인가? 한 달쯤 됐나? 한 달쯤 전에 있었어. 저기 마포대교에서 여대생이 자살했대. 그죠? 그래고 마포대교에서 한강에 투신했는데 떨어지자마자 후회가 들었나 봐. 한강물에. 휴대폰 갖고 있었나 봐.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했어. 저 한강에 빠졌는데 구조해 주세요. 근데 119 대원이 전화 받은 119 대원이 좀 이 장난같이 생각이 든 거야. 아니 한강에 빠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멀쩡히 잘 하세요? 응? 아니에요, 진짜예요. 빨리 구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수영을 잘 하시나 봐요. 이렇게 자꾸 약간 대답을 장난 전화처럼 응대를 한 거야. 근데 그 여대생이 진짜였어. 응? 근데 조금 이렇게 머뭇대고 대화를 이렇게 좀 농담처럼 이렇게 지연시키다가 갑자기 이제 통화 끊어졌지. 그 여대생이 이제 빠진 거. 그런데 하여튼 출동을 했어. 119에서. 출동을 했는데 또 보도 나온 거 보면 그 전화 받은 직원이 출동하는 팀한테 야, 이게 좀 장난 전화 같다라는 뉘앙스를 전달한 거야. 약간 뭐 목소리도 어눌하고 뭐 등등. 하여튼 저 구조팀이 출동. 그래서 그 마포대교 밑을 한 20분 정도 수색을 했대. 그리고 그냥 돌아간 거야. 근데 원래 이제 그랬는데 한 2, 3일 뒤인가 사체로 발견됐어.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그 부모가 막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응? 그 응대부터 이상했고, 그 다음에 보통 신고받고 출동하면 뭐 이렇게 하여튼 몇 시간이고 수색을 좀 했는데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그냥 20분 동안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그냥 철수해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제대로 조치를 안 했다라고 이제 문제 삼는다 해서 이제 뉴스 시간에까지 나오고 했어요. 9시 뉴스 시간에까지. 그리고 법적으로 그래서 언론 보도만 나온 것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119 소방에서 소방대타냐 거기서 이제 그 전화 응대한 직원을 이제 감찰 조사. 그래서 왜 그렇게 전화를 응대했느냐 물어봤는데 거기 기사 나온 거는 그 응대한 119 대원이 제대로 왜 그랬는지 답변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식으로 거기까지만 하고 그 뒤부터는 안 나왔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그 부모가 뭐야? 그 소방이 잘못 응대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갔으면 구조를 할 수도 있었고, 만약에 그래도 시간적으로 구조해서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해도 뭐야? 빨리 건지고 해서 했을 텐데, 부모 입장에서는 막 그 차가운 물 속에서 뭐 며칠 지나도록, 응?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다 뭐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응?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게 장난 전화라고 판단한 것도 조금 문제고, 그죠?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미 사태는 끝났으니까 부모는 손해배상. 119 대원은 아직은 국가직이 아니죠. 그게 서울시니까 아마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송에서 배상받는 방법을 택할 것이고, 다만 이제 그 대원은 또 징계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부모가 원하면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 안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직무 뭐 정확히 맞는지 모르면 난 직무 유기 아니면 뭐 하여튼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면 또 재판을 열어가고 또 형사 처벌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법적 문제가 한 달 전에 있어. 이게 바로 이게 재량 영수증, 응? 와 연관됐죠. 출동해야 될 의무, 제대로 응대해야 될 의무가 있어. 자, 2번 문제였고 3번은 재량회의도 무제한한 자유가 주어진 게 아니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의무가 부여된 거라, 그를 법적 한계를 벗어나서 잘못 행사하면 어떻게 돼? 위법이 된다. 그런 걸 이제 일탈남용했다. 위법이 되고, 위법으로 인정되니까 소송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이 답이지. 우리가 이제 법원이 행정기관이 한 행위 위법인지 심사하는 방식은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부여된 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에 따라서 심사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기속행위는 법 규정대로 하면 행정기관이 해야 될 행위는 하나야. 딱 결론이 법 규정대로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법원도 그 상황이라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딱 맞는 거니까 행정기관은 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하고 법원이 결론을 내려놓고 행정기관이 그에 맞게 했느냐를 가지고 위법 가린단 말이야. 그래서 기속행위는 무슨 말이냐면 법원이 결론을 내려놓고 행정기관의 행위하고 비교해서 위법 여부 가리는데, 재량행위는 법 규정대로 하자면 뭐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하나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거는 상황을 보고 행정기관이 적정한 조치를 결정하는 거거든. 그러면 법원으로서는 그게 적정한 결정이었는지 아닌지, 그게 법적인 한계를 벗어났는지 아닌지 이것만 따져서 판단을 내려서 위법인가 아니면 가려줘야지, 행정위원회는 그 상황에서 무슨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법원이 결론을 낼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결론을 내린다는 말이 나오면 안 돼. 재량행위는 법원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의 결정한 행위가 법적 한계를 벗어났나 아니나 이것만을 심사 판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재량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 재량에 대해서 법원이 위법 심사할 때는 법원이 결론 내린다는 말 나오면 안 돼요.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단지 법적인 한계, 재량권 한계를 일탈 남용했는지 이것만 심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뒷말을 그대로 나누면 그 법원이 스스로 결론 도출하고 그 결론에 비추어서 위법인지 판단, 이거는 기속행위 방식이야. 결론 도출한다는 건 법원이 결론 도출한다는 말 나오면 기속행위 심사 방식, 재량행위 나오면 법원이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이렇게 봐야 돼요. 응? 자,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문제 5번. 틀린 거. 야, 앞에 순수한 의미의 자유재량. 이거 뭐야? 행정위원에게 완전히 너 자유롭게 알아서 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행정위원에게 재량이 부여됐어도 일정한 법적 한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이거 2번이 정답이네요. 첫째 줄 딱 보니까 재량행위 사법심사 재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이 없다? 없다는 게 X예요. 바로 둘째 줄 따옴표 안에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행정소송법 27조에서 이렇게 명시해 놓은 규정이에요. 아무리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라도 뭐야? 거기 나왔듯이 그 법적인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거로 인정이 되면 법원은 위법한 조치다 해가지고 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량행위도 재판 대상이 돼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행정소송법 자체가 명시해 놓고 있어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이. 근데 왜 이거 명시한 규정이 없대? 이거 틀린 거죠? 그래서 2번 X. 그러면 3번은 아까 위에 거랑 연결된다. 재량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할 때는 처칠 끝에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이거만 딱 연결해 보면 맞는 거야. 4번은 키워드가 뭐야? 귀화, 허가. 귀화가 바로 외국 국적자가 한국인 국적 부여받는 겁니다. 그죠? 귀화, 허가는 내용적으로 특허에 해당하는 조치. 귀화, 허가, 특허. 특허는 몽땅 다 재량행위. 그러니까 재량행위면 법이 정한 요건 다 갖췄더라도 합리적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할 수도 있는 거야. 기속행위는 요건 다 갖추면 해줘야 되는 거고. 따라서 귀화, 허가, 특허, 재량행위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정답은 1번, 아니야, 틀린 거 2번. 그 다음에 문제 6번. 틀린 거 고르래. 1번 나왔었어. 2번 재량행위 부관. 행정행위 부관.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래? 기속행위는 행정기관 그대로 법대로 해야지. 자기가 자기 의사로 막 거기다가 조건 붙이고 이런 거 안 돼. 응? 근데 재량행위도 절대로 안 되는, 기속행위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고 기속행위라도 법에서 부관을 붙이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식품위생법상 술집 영업허가 내주면서 뭐 이렇게 조건 붙일 수 있다고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있고, 또 예를 들어 운전면허 기속행위야 재량행위야? 운전면허 보통의 허가로서 기속행위야. 면허 요건 구비하면 허가 내줘야 돼. 그런데 운전면허 내주면서 조건 붙이면서 운전면허 내줄 수 있을까? 즉 부관 붙일 수 있을까? 법에 규정이 있으면 붙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자 운전면허 내줄 때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 발급해 줄 때 뭐야? 양다리 없는 사람 운전면허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받을 수 있어요. 양다리 없는 사람도 손으로 다 조작할 수 있게끔 장치. 그래서 브레이크도 손으로 조작, 응? 엑셀도 손으로 조작하게. 그 자동차 구조 저 장치 해가지고 그런 차만 운전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 내줄 수 있어요. 응? 다 도로교통법에 있는 거 내가 얘기하는 거야. 또 청각 장애 있는 사람도 운전면허 딸 수 있어요. 대신에 조건을 달아. 뭐야? 저 청각 장애인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차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시야가 잘 보이게끔 뭐 이렇게 좌우에 뭐 이 거울에다가 뭐 볼록 거울 이렇게 다 붙이고, 이런 조건하에 운전하는 그런 조건으로 운전면허 발급. 그래서 기속행위라도 법에 부관 붙이도라는 근거가 있으면 붙일 수 있어. 근데 기속행위는 법에 근거 없으면 못 붙이는 거지. 행정기관 멋대로. 근데 재량행위는 법에서 부관 붙이면 안 돼 하고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은 행정기관이 알아서 붙일 수 있어. 그러면 2번 어때? 재량행위죠? 법에서 부관 붙여라. 근거 규정 없고 또 부관 붙이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도 행정기관이 알아서 붙여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2번, 5, 3번은 아까 얘기했잖아. 행정소송법이 재량행위도 재판 대상이 된다는 걸 명시했다고. 응? 5. 그러면 4번 아까 이제 반복이다. 재량행위에 대해 사법심사 나오면 뭐가 나오면 안 돼? 법원이 결론을 도출한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다 뭐야? 기속행위에 대한 심사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반복이 됐죠.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문제 7번 틀린 거. 1번 키워드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는 가장 첫 번째가 뭐야? 법 규정 보는 거고, 그거 외에도 두 번째 끝에 그 행위의 뭐야? 목적, 특성 뭐 이런 것들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가장 첫 번째는 법 규정의 문구 뭐 이런 거 보는 건데, 그래서 1번 5. 그 다음에 2번은 건축 허가. 그죠? 건축 허가는 보통의 허가로서 원칙이 뭐다? 기속행위야. 그러면 어떻게 돼? 법이 정한 허가 요건, 건축 허가 요건 구비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지. 법에도 없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중대한 공익사항 필요도 없는데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건 허용 안 된다. 응? 근데 이 건축 허가 나왔는데 여기다 좀 격가지로 보면 건축 허가도 보통 아무 말 없이 건축 허가 하면 보통 우리가 사는 집 주거용 건축물 허가를 보통 염두에 두고 내는 거야. 근데 만약에 뭐 모텔 같이 숙박용 건축허가 있죠. 숙박업소. 그러니까 숙박용 뭐라고 해야 되나?
숙박업소, 숙박시설 건축 허가, 이건 기속행위 아니야. 응? 숙박시설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야. 겸해서 알아두세요. 보통 그냥 아무 말 없이 건축 허가 나오면 기속행위로 봐. 근데 숙박시설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 응? 그렇게 좀 그거는 같이 구분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번 맞고 3번은 또 한 얘기 맞고, 그지? 그러면 1, 2, 3번이 다 맞으면 4번이 답이네. 4번에 뭐가? 아유, 아까 한 얘기 또 나왔다. 재량행위에 대해 심사. 법원이 결론 도출하면 안 된다 그랬어. 4번 정답. 그 다음에 8번 틀린 거. 자, 1번 보니까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매장된 문화재 발굴 허가 신청을 했대. 아마 건설하는 업체가, 건설하는 업체는 자, 뭔가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설 허가를 받아서 뭐 땅을 파는 거야. 땅 파다 보니까 뭐가 문화재가 나오는 거야. 땅 속에 묻혀 있는 문화재가. 그러면 일단 공사 중단해야 돼. 그리고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돼. 근데 문화재청은 조사 나와. 나와서 보더니 이거 매장된 문화재 그 형태로 계속 보존하는 게 타당하다. 그러면 거기 이제 건설공사 못해. 그러면 건설 허가 받은 업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문화재를 파내서 딴 데 가서 딴 데로 보존하고 거기 공사하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이는 일단 그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하도록 신청을 하는 거지. 파내면 공사할 수 있거든. 근데 발굴 허가를 신청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했대? 그냥 그대로 매장된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 발굴 허가를 거부한 거야. 그럼 여기 생각해 보자. 이 거부한 조치가 위법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여기서 매장 문화재 발굴 허가에 대해서 허락하느냐 거부하느냐는 재량이란 얘기야. 문화재청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근데 여기 문제는 이게 재량권 벗어난 위법이냐 거부한 것이.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 대상, 이익 비교한 거야. 이거 매장 문화재로 계속 묻혀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가 더 크냐? 이거를 거부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 공사업체는 공사 포기해야 되거든. 그러면 상대방 업체가 받는 피해가 크냐? 이익 비교했는데 어느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야. 이 매장 문화재 그대로 원형 보존하는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 따라서 그거 공익 필요가 크니까 거부한 거 재량권 벗어난 거 아니다. 적법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말은 길지만 결국은 첫째 줄에 매장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거부한 거 적법이다. 재량권 벗어난 거 아니다.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 그다음에 2번. 그럼 뭐 2번은 첫째 줄에 보니까 토지 형질을 변경시켜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돼? 공익을 위해서나 또는 이해관계 있는 다른 국민 보호를 위해서 그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를 하면서 뭔가 단서, 조건이나 뭐 이런 부관을 붙일지 어떤 내용의 부관을 붙일지 요거는 행정기관이 알아서 합리적인 법에서 알아서 정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된 거다. 뭐 특별하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속에는 그냥 넘어가자. 그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 자, 읽어보자. 법에 아마 법 위반해서 이익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게 과징금이죠. 행정기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해 줄 수 있는 뭐가 사정을 참작해서 감경해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도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잘못 판단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해 주지 않았다든지 또는 감경을 전혀 안 한 채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 그지? 이거 어떻게 된다? 이거 재량 벗어난 위법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우리 아까 뭐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부여된 경우 그거 재량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거 지금 재량 합리적으로 행사한 거야?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최소한 이게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잘 따져봐가지고 감경 사유는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안은 감경해 줄 게 못 된다 이래가지고 감경을 안 해줬다면 이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예 처음부터 보니까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거야. 그러면 재량권 잘못 행사한 거야.
그래서 결국 위법이 되는 거야. 응? 3번 O. 4번. 아니다 그래서 X네. 이건 기다. 위법이다 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3번이 답이 된 거예요. 자, 4번은 첫째 줄에 힌트가 나왔어. 그냥 건축 허가가 아니고 앞에 어디에다가 건축하도록 허가해 준대? 개발 제한 구역 내, 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 허가해 주는 거는 보통의 건축 허가하고는 다르다. 요거는 반드시 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 있는 재량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예외적 허가라고 많이 부르잖아.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 허가, 재량행위, 이거 알아둬야 돼요. 재량행위. 따라서 여기에는 재량행위다고 말하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허가할지 말지, 허가하거나 허가 거부하는 결정 내린 것이 뭐 여러 가지 행정법 원칙 이런 거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맞는 거겠지, 그죠? 재량 합리적으로 행사한 거라는 얘기죠. 자, 정답 3번. 근데 문제 9번. 틀린 거 오르래. 팔레이트 해도. 1번 어때요? 이 공무원 거짓말했네. 명예퇴직하기로 합의해놓고 딴 데 가서 어떻게 돼? 아직 퇴직하기 전인데 자기 아프다고 병가해놓고 미리 다른 회사 다니고 있는 거야. 들통났어. 거짓말했다고 징계하는 거야. 그죠? 이거 징계 안 좋지? 징계도 세게 했네. 해임시켰네. 해임. 잘랐어. 해임한 거 잘못된 거 아니다. 재량권 남용 아니다. 적법이라고 판결한 거 맞습니다. 1번. 2번 맞겠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재량. 네, 3번 어떻게 될까? 야, 실내보호 문제가 고려될 수 있나요? 규칙사유 있잖아. 허위로 신청서 내가지고 면허 받았어. 그죠? 들통났어. 그럼 애초부터 면허가 미법하게 나간 것이고, 그럼 면허 취소시키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면허 내준 수익적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규칙사유가 있으니까 실내보호를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내보호 고려 안 하고 바로 취소했어도 재량권 잘못 행사한 거 아니다. 따라서 3번이 잘못됐네. 남용이다. 남용 아니다. 즉 위법 없다. 실내보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4번은 자, 과징금 납부 명령은 행정기관에 과징금 부과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법원이 소송 제기받아 심사를 해봤더니 어떻게 돼? 행정위원이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너무 많이 부과했다는 거야. 그래도 법원은 어떻게 판결해야 돼? 행정위원회 과징금 부과한 거 전부 위법이다 하고 전부 취소해야 하고 다시 하라고 해야지, 아까 말했듯이 법원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 초과한 일부만 위법이라고 부분만 취소하는 판결을 못 내려. 왜 이렇게 될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법원이 액수를 결정하는 모양새가 된단 말이야. 분명히 법은 행정기관에게 액수를 결정할 재량을 줬는데, 그지? 그 이치란 얘기죠. 응? 그래서 맞는 얘기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0번 역시 재량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 1번 중요한 단어 음주 측정 거부. 여러분 경찰이 음주 측정합시다 하고 요구했는데 원래 3번 이상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도 거부한다. 그러면 면허 취소시키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재량이 없어요. 법에서 반드시 면허 취소하도록 기속행위로 정해놨어. 그러니까 뭐 재량권이 없는데 재량권 일탈 남용했냐 하는 문제는 아예 생길 여지가 없는 거지. 응?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거 유명한 사건. 경찰 공무원이 신호 위반자에게 봐주는 대가로 10,000원 받은 사건. 뇌물. 그죠? 근데 단순히 액수만은 적지만 10,000원이지만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죠? 돈 주는 방법도 가르쳐줬고, 당신들 신고하면 당신들 괴로워진다 이러면서 협박성 발언도 하고, 이런 점 미쳐보면 죄질이 너무 나빠서 해임했어도 과도한 거 아니다. 그래서 알죠 사건? 응? 2번 5. 3번 아까 했어. 3번 정답이지. 재량권 일탈 남용한 거로 봤죠?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제대로 고려 안 하고 결정한 게 되니까. 응? 4번은 우리 공무원법은 공무원들은 몰려다니면서 집단적인 행위하면 안 되도록 집단행위 금지 의무가 있죠. 근데 노조 간부들이 시장 사택에 몰려가서 막 항의했나 봐. 그죠? 그래서 이 노조 공무원들 공무원법 의무 위반으로 뭐 했대? 파면. 이제 과도한 거냐 아니냐? 비례원칙 위반이야. 비례원칙 위반 아니래. 과도한 거로 안 봤어요. 결론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면한 조치. 응? 결론이 그렇게 났어. 나는 좀 과도하다고 보는데 판결은 과도하지 않다 그랬어. 응? 정답 3번. 이건 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우선 11번의 문제부터 보면 제3자요 행정처분의 뜻부터 알아야지. 요거는 어떻게 돼? 누군가한테 어떤 법집행 조치를 했는데 다른 사람의 권리 의무에도 영향이 있는 조치야. 그죠? 제3자한테도. 이럴 때 누군가한테 공장 건축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불이익받는 제3자, 인근주민 같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1번이 답이네. 그죠? 제3자에게도 영향 주는 처분함에서 행정청은 그 처분 때문에 불이익받게 되는 제3자에게 이런 처분 나갑니다라고 통지해야 되나? 아까도 나왔잖아. 그런 통지 의무는 없다고. 그죠? 없습니다. 1번이 답이야. 다만 2번. 행정청이 어떤 사람한테 이제 이 공장 건축 안 해달라고 신청한 사람한테 공장 건축허가 내주기 앞서 뭐 공청회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인근 주민 공청회에 참가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오거나 당신들도 참가하시고 행정청이 인정해준 이해관계에 있는 3자 이런 사람에게는 행정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어. 행정절차법에. 그래서 2번 맞아요. 이거 행정절차법의 규정대로 한 거야. 그 다음에 3번은 행정청은 제3자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공장 건축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인근 주민이 이거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한다면 언제까지 어디다 내야 되면 이거 알려달라고 요구받으면 알려줘야 돼. 이건 어디에 정하고 있어? 행정심판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법 공부할 때 신청에 의한 고지 그래가지고 신청받으면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행정심판법 규정에. 4번은 자 첫째 줄 끝에 제3자 그 다음에 셋째 줄 끝에 재심 청구 제3자 재심 청구권 인정되고 있어요. 이건 행정소송법에서. 그죠? 단 어떤 3자만 재심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 확정 판결에서 재심 청구할 수 있죠? 첫째 줄 뭔가 어떤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와서 자기의 권리이익 침해를 받은 제3자는 그 다음이 중요하지. 그러면 그런 판결 나오기 전에 뭐 할 수 있는데 법원에 신청한 데 대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여를 못해서 불리한 판결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끝에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해 그러한 3자만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 어찌됐든 소송에 참가한 3자는 불리한 확정 판결 나와도 판결에 따라야만 되지 재심 청구 못해. 소송에 참가한 3자는 소송 참가한 3자는 재심 청구 못한다. 그러면 두 번째 소송에 참가 못했어도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3자 재심 청구권 인정 안 된다. 오직 어떤 사람만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 못한 3자만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그렇죠? 네. 자, 요거는 행정소송법 규정. 그래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정답 1번. 그 다음에 문제 12번. 일반 처분 물어봤어요. 일반 처분. 즉 강학상은 이제 학문상 얘기하는 일반 처분하면 기본적으로 뭐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효과 발생시키는 조치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나의 조치로 뭐 권리나 의무 같은 효과를 한 번에 발생시키는 조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중에 어떤 거예요? 아닌 거 고르라는데 2번이 답이 되겠다. 이거는 불법 건축물 소유자에게 그 특정인에게만 철거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 부과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특정인에게만 하는 거. 근데 1번은 이거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결정 발표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모든 사람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한테 판매하는 거, 빌려주는 거 다 금지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 발생시키는 조치죠. 일반 처분, 소송 대상. 그 다음에 2번, 아까 횡단보도 설치, 이것도 일반 처분, 불특정 다수인에게 효과 발생. 4번,
이것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집회 금지시키는, 집회하지 말라는 의무 부과하는 거지. 다 일반적 불특정 다수인. 2번이 정답. 자, 문제 13번. 재량행위 또 나왔다. 옳은 거. 자, 학문적으로 가. 일탈. 일탈이란 어떤 걸 말해? 내적 한계가 아니라 외적 한계. 이게 바뀌었어, 뒤바뀌었어. 그러니까 일탈은 뭐 1년 이내에 영업정지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3년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법이 정한 외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조치를 했을 때 그래서 그게 일탈했다고 말하고, 반대로 남용은 뭐 1년 이내에 영업정지할 수 있다면 1년 안에 영업정지한 거는 맞는데 뭐 불평등하게 했다든지 위반 정도에 비추어서 너무 과도한 조치란다 이렇게 해서 일반 원칙 위반하게 한 조치 있지, 이런 게 남용입니다. 그게 내적 위반이에요. 내적 한계 위반. 그래서 내적 외적 바꿔놔야 맞는 거야. 응? 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일탈과 남용을 명확히 구별하지는 않아요.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구별해서 쓰자고 합니다. 그래서 가. 나는 아까 나왔지? 행정수법 27조에 명시했다고. 나, 오. 나가 들어가야 돼, 답지에. 하나밖에 없네. 지문 구성상. 네. 그 다음에 다. 아까 총정리다. 재량행위 사법심사 방식. 법원이 결론 도출한다는 말 나오면 안 돼. 그죠? 근데 결론 도출한다는 말이 왔으니까 X겠죠? 다 X. 라는. 이게 과징금 얼마 부과할지 행정기관에게 결정하라고 재량 줬는데 법원은 어떻게 돼? 전부 취소만 해야지. 초과한 일부분만 취소 못 시킨다 그랬잖아. 라. 따라서 X. 그죠? 여기 다 총종합이다. 앞에서 한 것들. 마. 노조 간부 떼거지로 몰려가서 항의했다.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해가지고 뭐야? 파면했는데 이거 과도하다고 보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 마 올래. 오. 바. 앞에 우리 대법원은 소위 행정기관에게 재량 인정되는 거하고 소위 판단 여지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다. 다른 문제다. 이거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대법원은 행정기관에 부여되는 재량과 판단 여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구별하자 그러는데 판례는 구별을 안 해요. 판단 여지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 있는 어떤 교재가 교과서로 쓰이기에 적합하냐 아니냐 이거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거 있죠. 교과서 검열. 이런 거 다 재량이라는 논리로 다 심사하고 있습니다. 응? 판단 여지의 문제로는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판단 여지가 하고 재량하고 구별한 문제를 깊게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한 사실은 우리 판례 대부분은 재량과 판단 여지라는 걸 구별 안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응? 그래서 두 번째 줄 판단 여지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다 재량의 문제로 심사 판정하고 있어요. 응? 그러면 옳은 것만 고르라는 게 뭐 설명할 것 없이 2번이다. 남아. 14번 틀린 거 고르래. 1번 어때요? 우선 둘째 줄에 앞머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 단어를 행정행위는 국민하고 사이에 그 권리 의무 등에 미치는 효과가 행정기관의 의사 표시한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냐, 행정기관의 의사 표시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대로 효과 발생하냐, 행정기관의 법 집행하는 게 그거에 따라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위 이런 구분이 있어요. 그러면 첫째 줄 행정기관의 의사 표시대로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발생하는 행위래. 그러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용 가지고 따지면 뭐야?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또 면제하고 이런 의무 부과 없애주는 명령적 행위하고, 응? 명령적 행위는 내용적으로 의무와 관련 있는 행위죠. 그 다음에 형성적 행위는 국민의 권리나 신분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 행위가 형성적 행위야. 응? 그래서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 이렇게 크게 둘로 다시 나눠져. 법률행위 행위는. 거기서 이제 명령적 행위는 다시 세 가지 있다고 배웠어. 나누면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 하명. 부과했던 의무를 없애주는 허가행위, 면제행위. 하허면 이래서 명령적 행위는 하명, 허가, 면제 이렇게 셋으로 또 나누고, 그 다음에 형성적 행위는 권리나 신분과 관련된 내용의 행위로서 특허, 인가, 대리, 특인대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눠서 얘기하죠. 그러면 1번 맞고 2번은 그래서
2번 뭔가 이상하다. 지금 말했듯이 명령적 행위는 뭐야? 내용이 의무와 연관되어 있어.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부과된 의무를 없애주는 허가, 면제, 이렇게 세수는 하는데 여기는 뭐야? 타인을 위해서 그 타인이 한 행위의 효력을 보충 완성시켜주는 행위. 이게 뭔데? 인가야, 인가. 응? 보충해주는 행위. 응? 인가. 그 다음에 타인이 해야 될 행위를 행정위원회 대신하는 행위. 이 대리야. 그럼 인가와 대리 행위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형성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이 잘못 설명. 그 다음에 3번은 특허. 앞에 내용, 상대방한테 권리나 이런 법적인 신분, 지위 부여해주는 행위가 특허인데, 특허는 형성적 행위에 속하는 거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형성적 행위에 속하는 거고. 4번 끝에 확인행위. 우리 행정상 의문이나 다툼 있는 문제를 행정기관이 판정 내리는 행위. 이게 확인행위. 이거는 소위 이제 여기 1, 2, 3번하고 상관없는 행정기관이 판정 내리면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크게 보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거죠. 응? 그래서 확인행위, 공증행위, 통지행위, 수리행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응? 그래서 2번이 정답. 그러면 그 중에 허가에 대해서 공부하자. 자, 15번 허가. 틀린 거 고르래. 자, 국민회의에 신청했어. 인허가 내달라고. 인가나 허가 내달라고. 근데 신청한 뒤에 법이 바뀌었어. 그러면 행정기관은 어느 법에 따라 처리해야 돼? 신청한 시점에 법에 따라 인허가 내줘야 돼? 아니다. 신청 시점의 법이 아니라 행정청에 인허가 내주는 처분을 할 때, 처분할 때의 법에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번 맞아요? 맞지? 첫째 줄에 처분할 때, 처분 시의 법과 기준에 따라야 되지 신청 당시 법과 기준에 따르는 게 아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이게 원칙, 단 예외가 있긴 있어. 어떤 거 있었어? 그건 머릿속으로만 생각해보면 판례에 따른 예외가 있어. 어느 때? 국민이 신청을 했고 행정위원회 제때 처리했으면 법 바뀌기 전에 허가됐을 텐데 행정위원회 제때 처리를 하고 늦춰놓고 있는 사이에 뒤늦게 법이 바뀌어서 그때도 바뀐 법에 처분 시의 법에 따르면 상대방 허가 못 되는 거다. 그러면 상대방 국민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신청 시점에 아니라 처분할 당시에 법에 따르는 거다. 1번 동그라미. 2번. 근데 2번은 이거야. 허가가 설령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허가를 내주면 이게 중대한 공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그래서 자, 첫째 끝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법이 정한 허가 요건 구비에서도 그런 때는 거부하는 게 인정된다. 거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앞에서 했잖아. 법률 요구할 때도 두째 줄에 뭐야?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그런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맞고 3번은 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허가는 언제까지 인정한다 해서 유효기간이 이제 정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유효기간 지나기 전에 상대방이 허가 연장해달라, 즉 갱신해달라고 신청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그 갱신이 되면 이어지는 거지 그대로. 근데 이게 상대방이 연장해달라, 갱신해달라 신청 반드시 어느 시점에 해야 돼? 종전의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행정기관에 연장, 갱신해달라고 신청을 해야만 한단 말이야.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신청해버리면 늦었어. 그러면 유효기간 지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종전의 허가는 유효기간이 도달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소멸해버린 거야. 그러면 종전 허가는 없어졌으니 갱신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유효기간 지나서 신청한 건 새로운 허가를 다시 내달라고 신청하는 것밖에 안 돼. 그 얘기죠. 그래서 키워드는 유효기간 지나서 연장 신청. 그러면 이제 종전 허가는 소멸, 새로운 허가 내달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3번 설명이 잘못됐지. 그러면 그 종전 허가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본다? 아니야. 연장될 종전 허가는 소멸됐어. 그래서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봐야 된다 하는 얘기죠. 따라서 3번이 X. 그 다음에 4번은 허가 내줬는데 허가를 취소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만약에 허가 내준 조치의 그 중에 일부분이 잘못이고
일부분만 따로 분리해낼 수 있어. 그것만 취소해도 나머지 남겨놔도 의미가 있어. 그럴 때는 위법인 그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 응? 그런 일정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정답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16번. 이번에는 인가. 학문사 인가. 자, 옳은 거 오라 그랬네. 1번 어때요? 그러면 인가라는 건 아까 보충적 행위라서 인가받고자 인가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신청자들이 다 만들어 갖고 와야 돼. 뭐에 대해서 인가받을지 받아야 할지 인가받을지를 개인들이 다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돼. 그럼 행정기관이 검토한 후 그거 공익에 큰 지장 없겠네. 인가한다. 그러면 이제 그 개인들이 하고자 했던 행위 효력이 그때부터 인정이 되는 거야.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어 인가 이런 거 하려면 니네가 하고자 하는 행위 인가받아라. 이렇게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1번 어떻게 돼? 뭐만 인가 대상으로 인가받아라 하게 할 수 있어?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만 인가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야. 응? 즉 인가받아야만 원하는 법적 효과 발생하거든. 그러니까 법적 효과 발생하고 상관없는 사실 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번에서 인가의 대상 얘기 나오잖아. 지문 1번에서. 뭐만 인가 대상이 되는 거다? 법률 행위만. 응? 그러면 인가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뭐다? 사실 행위는 인가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응? 그 다음에 그러면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들의 행위는 법률 행위,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법률 행위만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법률 행위이기만 하면 돼. 그것이 뭐 공법상의 법률 행위이건 사법상의 법률 행위이건 그거는 상관 안 해. 응? 그래서 뭐야? 응? 공법 행위도 인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법상의 법률 행위, 사법 행위도 인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인가의 대상이 되는 사법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우리 행정법 공부하면서 나오는 것 중에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는 사람 사이에 무슨 거래 관계야? 민법상 거래 계약 관계잖아. 사법상의 거래 계약. 근데 이게 이제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놓은 구역 내 땅은 지네들끼리 이제 자유롭게 거래 계약은 냈지만 그 거래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시군구청장한테 신청해서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는데 이거 승인해달라.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들어가서 허가가 나와요. 이 표현은 허가지만 내용적으로는 인가잖아. 그렇게 해야 원하는 대로 거래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잖아. 근데 그 토지거래계약이 사법상의 법률행위잖아. 그것만 봐도 사법상의 법률행위도 인가대상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행위만.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저 산에 등산을 하고 싶은데 응? 인가해달라. 이런 거는 권리 의무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다만 사실상 산에 올라가는 사실상 행위. 이거 허가해달라. 이거는 될 수 있어. 금지됐다면 허락해달라. 사실 행위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인가의 대상, 법적 효과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번 동그라미. 자, 그러면 2번에서는 기본행위라는 단어가 나와. 기본행위가 바로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개인들의 행위가 기본행위라고 하는 거야. 아까 토지거래 계약을 맺었잖아. 개인들 간에. 그러면 그게 바로 행정청에 신청해서 인가받아야 될 개인들의 행위. 이게 기본행위야. 그런데 개인들이 인가받고자 하는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대. 이거 중요한 단어. 기본행위의 하자. 근데 그 하자 있는 기본행위에 대해서 인가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어. 행정기관이 인가를 해줬어. 그러면 그 기본행위에 있던 하자는 치유, 즉 없어져서 처음부터 적법한 기본행위 한 거로 인정이 될까? 안 된다. 즉 기본행위 하자 거기에 대해서 첫째 주 끝에 행정위원회 적법하게 인가를 해주더라도 그 기본행위 하자가 치유돼서 적법한 행위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응? 치유된다 X예요. 치유되지 않아요. 기본행위는 인가가 있더라도 여전히 위법한 하자 있는 기본행위예요. 응?
인가는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에 존재하는 하자를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있더라도 아까 같은 예로 토지거래 계약이 뭐 사기에 의해서 맺어진 계약이다. 그러면 토지거래 계약 맺은 당사자는 자기네들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가가 나온 뒤에도. 취소해버리면 인가의 대상이 없어져 버렸죠. 그럼 행정기관이 내준 인가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사망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대. 그런데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인가를 내줬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승복 못하는 상대방이 있다고 치자. 그 사람은 뭘 갖고 소송으로 싸워야 돼? 자기네들의 기본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그걸 갖고 싸워야 돼. 그 기본행위가 사법상 행위면 민사소송으로 싸우고, 기본행위가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거라면 뭐 당사자소송으로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되고, 행정청이 인가 내준 거 갖고 싸우면 안 된대.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기본행위에만,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기본행위에만 하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기본행위를 한 당사자는 뭐만 갖고 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자기네 기본행위만을 대상으로 소송으로 다퉈야지. 왜 우리 계약에 문제 있는데 왜 행정기관이 인가해줬어 하고 인가해준 조치를 갖고 행정소송으로 싸우면 안 된다. 기본행위 하자 있으면 기본행위만 다퉈야 된다. 첫째 끝에 인가처분, 인가해준 조치를 다투면 안 된다. 그 잘못된 거야. 응? 거기 인가처분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기본행위. 응? 첫째 끝에 있는 인가처분 자리에 기본행위를 다퉈야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기본행위를. 예, 4번. 4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겠지. 왜 틀렸을까? 표현은 조합, 설립, 인가, 인가자가 붙었어. 표현은 인가라고 돼 있어도 이거 성질은 뭐야? 재개발 사업 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서의 행정 주체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특허라고 부른 거예요. 판례가. 그래서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는 항상 못하고 인가가 아니라 특허라는 게 판례죠. 이건 뭐 그냥 단순히 암기해 두면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는 특허. 따라서 답은 1번, 17번. 틀린 거 고르래. 1번 어때? 승인. 사립학교에 무슨 이사로 뽑힌 사람 이사로 취임하는 거 승인해줘. 교육 감독청이. 승인행위 인가야. 그지? 성질 인가. 2번 어떤 재단법이 있는데 재단법인의 운영 규정 정관을 바꾸겠대. 그에 대해서 감독관청에 신청. 그래서 그거 표현은 허가라고 쓰고 있어. 근데 표현만 허가지 내용적으로는 인가다. 응? 3번 발명 특허. 표현은 특허인데 이건 내용적으로 행정기관이 상대방한테 무슨 권리 주고 이런 거 아니다. 여기는 발명 특허는 당신이 발명한 물건이 우리나라 최초의 발명자다. 이것만 판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최초로 발명자로 판정 내려주면 법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독점적으로 그 물건을 만들어 팔 권리가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지. 행정기관은 뭐만 해주는 거야? 판정만 내려주는 거야. 최초 발명자다. 따라서 이건 뭐야? 표현은 특허라고 붙지만은 이거는 소위 확인행위라는 거다. 응? 최초 발명자다 아니다를 판정 내려주는 확인행위입니다. 따라서 3번 X. 특허 아닙니다. 확인행위다. 응? 3번 답.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대리. 여기서의 대리는 개인이 해야 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본인이 원해서 대신 처리해 주는 거야? 법이 하라고 돼 있어서. 응?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해놔서 하는 대리입니다. 법정 대리라고 하죠. 응? 자,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행정행위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면 뭐 하명, 아까 보면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럼 1번 어때요? 허가는 했죠? 허가는 뭐 하는 거지? 줄이면 법으로 금지된 거 풀어주는 거예요. 금지 해제. 자, 허가, 금지 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공부한 거 나온다. 국민이 뭐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어. 그러면 신청 시점에 법에 따라야 돼. 허가 처분할 당시에 법에 따라야 돼. 법이 중간에 바뀌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면 끝에 가서 뭐로 와야 돼? 처분 시, 허가 처분할 때 신청 시가 아니죠. X.
신청 시 때문에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특허 나왔어. 특허는 특정한 사람에게 권리, 뭐 법적 신분 이런 거 주는 거야. 그죠? 근데 아까 나왔잖아. 발명 특허는 말만 표현만 특허자가 붙지 확인행위라는 조치라고. X죠? 발명 특허가 특허라 그래서. 그죠? 그것 때문에 틀렸고. 3번 인가라고 하는 조치는 개인들이 지네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법적 효과 발생시키는 행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승인 좀 해줘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위원이 검토한 뒤에 공익적 관점에서 그래 괜찮아 승인해주는 조치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가하면 보충행위라 그래. 그죠? 그래서 개인들이 원하는 대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해주는 행위다. 그죠? 그렇게 되고 첫째 줄 맞아.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뭐야? 기본행위가 불성립 내지 무효. 그럼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거야. 인가받고자 하는 개인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응? 아까 그 위에 문장에서 기본행위 하자 있는데 행정이 인가해준다고 기본행위 하자가 치유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똑같잖아. 기본행위가 무효인데 행정기관이 인가를 해줬어. 그렇다고 개인들의 기본행위가 유효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대로 기본행위 무효고 행정기관이 인가해준 것도 자동 무효가 돼. 왜? 인가해줄 대상도 없는 거에 대해서 인가를 해준 게 되니까 인가 처분도 무효야. 따라서 이게 맞는 말이네요. 3번이.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왜 틀렸을까? 우리가 이제 준 법률행위적 행위에 확인행위, 공증행위, 통지행위, 수리행위. 그럼 공증행위는 행정위원회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행위지. 내용은 맞는데 뒤에 가서 얘가 잘못됐네. 행정심판에 재결 내리는 거. 재결하는 행위는 뭐에 속해? 그렇죠. 다툼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심판회가 판정 내리는 행위잖아. 이런 거 뭐야? 확인행위지. 확인행위. 공증행위가 아니고. 응? 공증행위는 뭐 공적인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든지, 그치? 그런 게 대표적인 게 공증행위인데, 그죠? 증명서 발급이 아니고 행정심판 재결은 확인행위니까 X.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9번은 또 이번에는 옳은 거. 자, 우선 지문 1번 보자. 건축허가 해주는 건 어떤 내용일까? 법이 정한 건축금지 풀어주는 거야. 응? 건축금지 풀어주는 거에 불과한 거지. 그럼 건축해도 된다는 것뿐이지. 거기다 건물 지은 거 누구 거냐?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는 건축허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건축허가서에 뭐라고 돼 있어? 여기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하는 사람 누구 하고 써놨어.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건축 금지만 풀어주는 거지. 따라서 건축허가서에 건축하는 사람으로 기재된 자가 당연히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그건 아니다 이거지. 건물의 지어진 건물의 소유권은 실제로 그 건물을 자기 돈 들여서 지은 사람 거야. 응? 서류상에 건축하는 사람, 건축주라고 기재됐다가 그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틀렸네. 첫째 줄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는 당연히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여기서 틀려요. 그게 아니고 취득하는 게 아니다. 응? 즉 건물을 그 다음에 건축주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주가 일치해야 된다? 아닙니다. 응? 그래서 X. 그래서 건축허가는 내 동생 이름으로 받았어. 건축주는 내 동생 이름이라고 치자. 근데 내가 내 땅 위에다 내 돈 들여 건물 짓는 거야. 그럼 내 건물 다 진 다음에 내가 가서 내 건물이다 하고 등기하면 내 거지. 내가 소유자지. 내 동생 거 아니라고.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됐다는 건 건축허가는 또 대인적인 거야, 대물적인 거야? 대물적인 거야. 즉 그 땅 위에 어떤 건물을 지어도 된다. 이거 누가 짓든 상관없어요. 건축허가 받은 사람만 거기다 건물 지을 수 있다는 게 아니야. 그 사람만. 누구든지 신청했다면 그 지역에는 그런 지으려고 하는 건물은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준 거야. 응? 그런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건축허가는. 따라서 1번 X네요. 답이 안 나왔어요. 2번은요. 아이고, 야, 앞에 인허가 의제가 중요한 거예요. 인허가 의제. 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됐나? 인허가 의제는 어느 한 법에 따라 뭐야? 뭐 허가나 인가 뭐 이런 거 하나 받으면 다른 법에 관련된 인허가를 다 한 번에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지. 근데 이거 인정되려면 어떻게 돼?
다른 법이 정한 다른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하나의 행정기관이 뭘 허가내주면 다 받은 거로 치니까 다른 행정기관의 인허가권을 어떤 주된 행정기관이 다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행정기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건 행정기관 마음대로 그런 인허가 의제 효과를 부여할 수는 없고 반드시 별도로 법에 그렇게 인정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2번 어떻게 돼?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돼요? 반드시 별도의 근거 규정, 인허가 의제 효과를 인정한다 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허용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X. 3번은 또 틀렸네. 인허가 처분하는 거 법이 바뀌었다. 신청 시점과 다르게 처분 시의 법에 따라야 되는 게 원칙이다. 신청 시 X. 처분 시와 신청 시가 바뀌어야 되죠. 답은 4번이겠네. 아까도 우리가 그래서 행정위원회 멋대로 법령에서 상위법령에서 한 처분 요건을 지 마음대로 막 바꾸는 거 돼요? 처분 요건은 국민의 자유하고 관련된 거야. 근데 처분 요건을 상위법에 위임도 없이 지 마음대로 행정관이 독자적으로 바꿔놓는 거 허가내주는 요건을 마음대로 바꿔놔 행정기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응?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20번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3개 있대. 자, 가 맞나요? 일단 허가해주는 행위는 금지를 해제해주는 행위다. 하나. 얘는 맞나요? 한의사면허 내주는 거 허가야? 한의사면허 허가다 특허다? 허가다. 에? 단지 금지만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야? 법이 정한 법적인 독점권 주는 거 아니죠? 한의사면허, 약사면허, 의사면허 다 허가입니다. 가 들어가야 돼. 가 들어가면 안 된다. 틀린 거 고르라 그랬지. 허가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허가하는 것도 있나? 보통 허가는 이제 허가내달라고 특정인으로부터 신청받고 검토한 뒤에 허가내주지. 운전면허니 건축허가니. 하지만 뭐야? 통행금지해제, 입산금지해제 아무도 신청한 적 없어도 행정기관이 불특정 다수인한테 다 금지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한테 허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꼬로 뭐야?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건 신청 없어도 행정위원회 알아서 그냥 금지 풀어주는 허가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응? 신청 없어도 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는 X다. 물론 허가가 전부 다 기속행위인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허가는 기속행위. 다만 법 규정 여하에 따라서는 어떻게 돼? 재량행위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재량행위로 판결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응? 총포소지 허가. 총포소지하려는 자는 결격사유, 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지 허가를 내주면 뭐 타인의 생명시체를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소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그 총포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했어요. 그래서 판례도 총포소지 허가는 허가지만 재량행위. 또 뭐 산에서 있는 나무, 임목 무슨 또 뭐야 임산물 벌채, 굴채행위 이것도 재량행위라고 그랬고 또 뭘까 그치 산림 형질병 경허가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환경의 훼손 크게 일으킬 만한 그런 행위 보통 재량행위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기속행위인 게 많지만 재량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다는 일반적으로 재량이다. 그러니까 틀린 거야. 일반적으로 보통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 다만 재량인 것도 있다. 다 틀렸다고 해야지. 그 다음에 라 또 나왔네. X 신청 시점이 아니라 처분 시점. 응? 변경된 법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해야죠. 또 틀렸다. 마 허가받고 하게 돼 있는 행위를 무허가로 했어. 그럼 그 행위 무효자 아니냐? 무효는 아니다. 무효란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은 그 행위는 유효고 다만 허가 안 받고 한 자 처벌될 뿐입니다. 무허가 행위도 유예요. 원칙은 처벌 대상이 될 뿐. 따라서 틀린 거 마도 틀렸고 라도 틀렸고 다도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21번 또 허가에 대해서 물어보자. 허가 틀린 거 앞에 뭐 나왔어? 석유 판매업 허가. 다른 말로 우리 요새 주유소 영업 허가야. 응? 이건 뭐래? 대물적 허가. 사람 자격 기준 이런 거 보고 내주는 게 아니에요.
대물적 허가야. 그래서 대물적 허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허가 받은 영업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상속이 다 될 수 있고, 그러면 넘어가면 그 영업과 관련된 권리 의무도 다 따로 넘어가고, 따라서 양수인이 넘겨받은 자가 잘못 없더라도 양수인이 위반한 거 책임도 다 넘어가. 따라서 1번 어때? 응? 양도인에게 허가 취소시킬 위법 사유가 있었다면 그걸 이유로 해서 이미 넘어간 허가도 취소시킬 수 있다. 그죠? 양도인의 책임이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거니까 1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뭐냐면 이게 아까 한쪽 법에 허가 받으면 다른 법에 의한 인간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인허가 의제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그런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법에서도 뭐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된다. 또 저 법에도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된다. 따로따로 규정이 따로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다 받아내야 되는 거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인허가 의제 규정. 그러면 그런 규정이, 인허가 의제 규정이 없다라는 게 전제되는 거야. 그건 있다는 말이 없잖아. 그러나는 도로에 인접한 땅, 응? 거기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보통 이제 건축허가 내주는 시군구청장한테 신청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 해야 돼? 도로 관리하는 관청으로부터 도로의 위해를 지장을 줄 만한 건축물 아닌지 거쳐서 또 도로관리관청으로 또 별도로 건축허가를 또 받아야 된대. 도로법에 적용을 또 받아야 되고, 도로법상의 허가, 건축법상에 다 따로따로 받아야 된대. 그래서 절대 인허가 의제 규정이 없는 한 2번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한쪽 법에 허가만 받아갖고 건축 못해. 2번 O. 그다음에 3번은 아까 뭐였어? 자기 노력, 자기 비용으로 건물 지은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거지. 건축 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 소유권 갖는 거 아니다. 응? 따라서 3번이 잘못됐지? 응? 응. 아, 취득할 수 없다? 아니, 앞에 걸 잘 봐야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결론이 뭐야? 아니, 건축 허가는 누구 이름으로 받았어? 아까 내 동생 이름으로 받았어. 근데 내 땅 위에 내가 건물 지은 거야. 내 돈을 들여서. 그러면 그 건물 내가 소유권을 갖는 거지. 응?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야 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건축 허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건물을 실제로 자기 노력으로 지은 사람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있지. 허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았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았더라도 내 노력과 돈 들여서 건물을 지었다면 그 건물은 내 소유권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응? 그래서 3번이 정답이 틀린 거예요. 응? 그 다음에 4번은, 자, 4번은 어떻게 돼?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잘못 알려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 무허가 영업을 하게 된 거야. 이 사람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고 믿었지?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행정적으로는 이 사람 허가 안 받고 영업했다. 행정적으로는 뭐일까 이제? 행정상으로 할 조치는 별로 없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허가 영업죄로 형사처벌. 그러니까 이제 뭐야? 우리 검찰 같은 데서는 얘 무허가 영업죄에 해당한다. 이거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은 나 억울하다. 공무원이 허가 안 받고 해도 되는 거라고 잘못 알려줬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믿은 것뿐이다. 내가 허가 안 받은 데고 잘못 왔는데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경우에 뭐가 되면 이런 때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객관적으로는 일단 무허가 영업을 한 죄는 일단은 해당이 되지만 그렇게 한데 이걸 처벌하기 어려운 곤란한 사유가 부득이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답은 3번 이거 뭐 4번은 O. 그래서 3번이 답. 그다음에 22번 허가. 네, 허가 제일 많아. 옳은 거 다 그러면 2개 있대. 4개 중에 자 가. 아 이거는 앞에 전제 허가를 내주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걸려야 되는 건데 1년짜리 허가만 내줬어. 그럼 너무 짧게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내줬어. 그럼 요거 어떻게 봐야 된대? 그 1년 동안만 허가 내주는 거다. 유효기간 1년. 이게 허가 내준 효력의 존속기간 1년으로 정해준 게 그렇게 볼 게 아니고 1년 될 때마다 갱신 신청을 받아 계속 연장해 주려고
이렇게 짧게 붙인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가 앞에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붙여놓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유효기간을 이렇게 짧게 한 게 아니고 허가내줄 때 붙인 조건을 그렇게 단기간 하고 계속 상황 변화를 보면서 조건을 바꿔가면서 연장해 주겠다라는 뜻으로 짧게 붙인 거로 봐야 된대. 허가내준 조건을 그렇게 짧은 기간만 존속시키다라는 뜻으로 봐야 돼. 가가 들어가야 돼. 나는 응? 아까 공부했잖아. 허가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뭐 해야 돼? 연장, 즉 갱신해달라고 신청이 되는데 허가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연장해달라는 신청 없었대. 그럼 유효기간 다 지났대. 그럼 뭐야? 종전허가는 소멸. 그죠? 그러면 허가율이 상실되었다 보는 거죠. 안 된다가 아니라 나 X. 다는 결정적 키워드가 첫째 끝에 뭐 나왔어? 종전허가의 유효기간 지나서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럼 아까 나왔었지? 뭐 한 거로 봐야 돼? 연장 신청으로 볼 게 아니라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보고 처리하면 된다. 맞게 됐나요? 응? 맞지? 반대로 됐지? 연장해달라는 처분으로 봐야지 새로운 허가 신청한 거로 보면 안 된다. X지요? 그 다음에 라는 우리 행정절차법 딱 나와. 우리 행정절차법에 뭐 있었지? 응? 이유 제시 조항이 있지. 행정처분 처분할 때는 왜 이런 처분하는지 상대방한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세 가지 경우는 이유 제시 안 하고 해도 된대. 첫째, 신청한 내용 그대로 다 들어주는 처분할 때. 두 번째, 단순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내용의 처분이라서 단순 반복적이나 경미한 내용의 처분이라서 이유를 제시 안 해도 상대방이 다 알 수 있는 경우. 세 번째, 긴급을 요할 때. 세 가지 경우 이유 제시 안 해도. 그러면 거기 중에 첫 번째 거 응? 신청한 그대로 다 들어주는 처분이라잖아. 그럼 왜 하는지 이유 제시 안 해도 되고 이 경우는 상대방이 나중에 처분 후에 이유 제시해달라고 요구해와도 그래도 안 해줘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야? 응? 맞는 얘기죠? 신청 내용 다 들어주는 건 이유 제시 안 해도. 그러면 옳은 거는 가와 라.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3번. 이제는 간단하게 좋지. 성격 올바르게 말한 거 골라봐라. 가. 공유수원 매립면허. 뭐 많이 나온 거죠? 이건 뭐야? 특허. 이거 매립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립 사업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 이거 공익 사업이고 사업 시행하는 걸 인정해 준 거고 사업자로 인정받은 자는 뭐 할 수 있지? 강제로 그 토지 등을 수용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권리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해야 되고. 자, 공유수원 매립면허 특허. 나 개인택시 면허 특허. 다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검사 내주는 건 뭐다? 자, 순서를 생각해봐. 맨 처음에 건축 허가를 내줬겠지? 신청받고 이건 허가야. 근데 이 사람이 건축 허가 받은 대로 건물을 다 지어. 그 다음에 뭐야? 허가 받은 대로 다 지었다. 확인해달라고 신청하는 거야. 그럼 행정기관이 허가 받은 대로 지었나 검사를 한 후 허가 받은 대로 지은 거 맞네 하고 허가 받은 대로 지었다고 판정해 주는 게 이게 준공검사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준공검사가 내려지면 이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준공검사 처분은 내용적으로 뭐라고? 허가받은 대로 건물 건축했나 안 했나 확인해 주는 조치. 내용적으로 확인. 허가가 아니고 응? 허가받은 대로 지었나 안 했나 확인. 응. 따라서 다 X. 한의사면허 아까 했지? 의사면허, 한의사면허, 약사면허 다 허가. 그 다음에 자격증 뭐 발급해주고 다시 갱신해서 증 발급해주는 행위는 다 공증. 따라서 틀린 게 다와 라와 마 세 개나 틀렸죠? 옳은 거는 가, 나네요. 답 1번. 그 다음에 24번 똑같은 문제. 이번에는 옳은 거. 자, 반복되니까 한의사면허 X 허가, 운전면허 허가, 개인택시 면허 특허, 시험에 합격자인지 아닌지 판정해 주는 거. 그렇지. 확인. 그 다음에 발명특허 확인. 아까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옳은 거는 나와 다
나다마. 네. 3번. 25번 여기서 보면 인가 나왔다. 인가. 자, 인가는 아까 한 거 생각해. 1번. 인가받을 개인들의 기본행위가 뭐래? 무효래. 그럼 인가해줄 대상이 없어. 거기다 행정위원이 인가를 해줘도 그게 유효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행정위원이 인가해준 것마저도 대상도 없는데 인가해준 게 인가마저도 무효야. 기본행위 여전히 무효고. 그럼 1번 어떻게 돼? 인가가 만약에 간단히 말해서 무효인 경우에 행정위원이 인가를 해줘도 여전히 기본행위 무효이고 행정위원이 인가해준 조치도 무효다. 1번 O. 2번. 2번은 중요한 게 끝쪽에 있어. 처지 끝에. 자, 신청을 받고 행정위원이 인가 내줬는데 나중에 인가해준 개인들의 행위, 기본행위가 어떻게 됐대? 취소돼서 없어지거나 효력이 상실돼서 없어져. 하여튼 기본행위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 인가의 대상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인가도 계속 있을 필요가 없어. 행정위원이 인가해준 조치도 효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실효 자동적으로. 응? 따라서 2번도 O.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그지? 그다음에 3번은 자, 거기 무슨 단어나 아까 공부한 거 확인해봐. 기본행위, 인가받을 개인들의 행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대. 그러면 인가가 나왔는데 승복 못한다. 그럼 뭐 갖고 싸워야 돼? 기본행위를 갖고 소송으로 싸워야지. 왜 하자 있는 기본행위에 대해서 행정위원이 인가해 주냐고 행정위원이 인가 처분 갖고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그럼 맞나요? 3번? 앞에 건 맞았죠? 콤마 앞에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퉈야 됩니다. 말하면 기본행위만 다퉈야 돼, 소송으로. 근데 왜 뒤에 기본행위의 하자 있는데 왜 행정위원이 인가처분 내줬냐고. 인가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와야 돼, 콤마 뒤가.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둘 다 할 수 있다. X. 앞에 거 기본행위만을 다퉈야 됩니다. 당사자는. 3번이 답이네요. 4번은 아까 나왔었지. 조합 설립 인가는 표현상 인가지만 내용적으로는 특허다. 응? 아이고 외우다시피 그죠? 조합 설립 인가 특허. 정답 3번. 26번. 딱 앞에 문장 두 줄 읽으니까 이게 바로 뭐 인정하는 규정이야? 인허가 의지하는 규정 아니야. 응?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내주는 행정기관에다 건축허가 내달라고 신청. 근데 그 건축허가 내준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딱 내주면 다른 법이 정한 토지형질 변경 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 국민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런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따로따로 신청해서 다 따로따로 받아야 돼. 토지형질 변경 허가 따로 받고 또 건축허가 따로 받고 해야 돼. 근데 국민의 그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건축허가 내주는 관청에만 건축허가 내달라고 신청해서 건축허가만 내주면 토지형질 변경 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줘. 근데 이거 다 내주려면 어떻게 돼?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요건도 갖춰야 되고 저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뭣도 갖춰야 돼. 토지형질 변경 허가 받기 위한 요건도 다 갖춰서 건축허가 관청에 신청을 해야 돼. 다만 절차는 어떻게 돼? 다른 법이 정한 즉 토지형질 변경 허가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안 거쳐도 돼. 건축 허가와 관련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돼. 절차는 한쪽 법의 절차만 거치면 되고, 그러나 그 허가 요건은 양쪽 법이 정한 요건을 다 갖춰야만 건축허가 관청에 허가를 내줘야 돼. 내줄 수 있는 거야. 응? 만약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건축허가 관청이 건축허가를 내주면, 그러면 토지형질 변경 허가도 요건도 못 갖췄는데 내준 게 되잖아. 안 돼. 그러면 건축허가 관청은 토지형질 변경 허가 요건 못 갖추면 건축허가도 마저 거부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거죠. 그러면 1번 어때? 응? 그러면 1번 틀렸지? 아니 이런 인허가 의제 조항이 있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 한쪽 법에 따른 건축허가 관청에 한 군데만 신청하면 되고, 다만 지금 얘기했어. 절차는 한쪽 법에 주된 허가 관련 법이 정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돼요. 즉 여기 말한 대로 주된 행위가 건축허가거든. 건축허가에 요구되는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됩니다. 즉 토지형질 변경 허가에 필요한 절차 이거는 안 거쳐도 돼요. 그러면 이런 걸 보라. 이게 틀린 문장이다.
따라서 이거와 연관되는 게 우리가 절차는 집중된 효력을 인정해줘 안 해줘? 집중효를 인정해 주는 거야. 즉 한쪽 법의 절차만 거치면 다른 법이 정한 절차도 다 거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집중효야. 응? 집중효 이꼬르 뭐야? 저 인허가 의제 효과 똑같이 인정해 주는 거야. 절차는 주된 허가 관련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된다. 그래서 절차는 집중효 인정. 그러나 허가 요건은 양쪽 법의 요건 다 갖춰야 돼. 한쪽 법의 요건만 갖추면 안 돼. 이걸 뭐라 하냐면 실체적 요건은 집중된 효력을 인정 안 해줘. 실체적 요건은 집중효를 인정 안 해준다. 응? 절차적 요건은 한쪽 법이 정한 절차만 거치면 효력 인정 다 받친 거로 인정이니까 집중효를 인정해 주는 거고, 판례는 그런 입장. 그래서 그러면 2번. 자,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행정위원회 건축 불허가 내주면 불허가 처분하면서 건축 불허가 사유 말고도 다른 법 아까 뭐야?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요건 구비 안 됐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요건도 구비 안 됐다고 이유를 같이 달았대. 그러면 상대방은 뭐에 불만이 있어? 내가 왜 토지 형질 허가 받을 요건 구비 안 됐다 그러냐? 나 요건 구비 됐는데 여기에 승복이 안 되더라도 뭐 갖고 싸워야 돼? 주된 거부 처분 하나만 있는 겁니다. 토지 형질 변경 불허간 건 이유일 뿐이지 상대방한테 최종적으로 나간 조치는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하나만 나간 거야. 그럼 상대방이 소송으로 싸워야 될 거는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소송해야 돼요. 그거 갖고 싸우는 과정에서 왜 건축허가 불허한 거 잘못이다, 위법이다. 뭐 때문에? 토지 형질 변경 요건 구비했는데 그거 안 됐다는 이유로 건축 불허가 한 거 잘못이다. 이유 잘못이라고 그 재판에서 주장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런 경우 자 결론 동그라미 2번 끝에 건축 불허가 처분 이거 갖고 소송해야 돼. 이거 갖고 소송하면서 그 소송 과정에서 뭐와 함께 주장하면 돼. 형질 변경 허가 요건 구비됐는데 왜 그거 안 됐다 그러냐? 그 재판에서 같이 주장하면 되는 거야. 같이 주장할 수 있는 거야. 2번 맞는 거야. 그래서 즉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라는 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이유로만 제시한 거지. 그래서 2번이 맞고 3번은 어떻게 될까요? 둘째 줄이 잘못된 거지. 건축 불허가 처분 하나만 있는 거지 별도의 형질 불허가 처분이라는 건 없습니다.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질 불허가 처분이라는 건 소송으로 다툴 수도 없는 거지. 있지도 않은 거고. 그건 건축 불허가 처분한 이유 중에 하나지. 응? 그래서 2번이 맞고 3번은 X. 그러면 4번. 상대방은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쟁송, 즉 소송 제기하는 거하고 별도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따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야. 여기까지 잘라보자. 야,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하게 따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걸 갖고 소송 대상으로 할 수도 없는 건데 그 있지도 않는 거라. 그러면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걸 대상으로 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다고 주장 못하나? 2번처럼가 뭐에 대해서 싸우면 되는 건데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기간 내에 소송 제기했다면 그 재판에서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 잘못 판단한 거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핵심은 뭐야? 소송 대상으로 다퉈야 될 건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하나만이고 그거 싸우는 과정에서 형질 변경 불허가 한 거 잘못이라고 같이 주장하면 되는 거지. 응? 4번처럼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이 따로 있지도 않은데 모르겠어. 그거 갖고 소송 안 했다고 더 이상 위법이라고 주장 못하냔 말이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2번만이 옳다. 응? 그 다음에 27번. 아까 한 문제는 특허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치만 고른 거. 특허에 해당하는 거. 가 어때? 표현은 허가 붙었어. 근데 이거는 광어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주는 행위. 특허. 그래서 이거 짝지어서 같이 공부하면 어업면허 특허, 광업허가 특허, 응? 어업면허, 광업허가 특허. 가 특허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나 아까 했지? 특허. 다 특허. 응. 가나다가 들어가네? 그래도 답은 아직 안 나왔다. 이게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원래 국가 등이 행정목적으로 쓰는 거야. 근데 이걸 개인이 우리 민간 개인이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특별한 특정인에게 독점적 어떤 권리를 주는 거예요. 이거 특허예요. 행정재산 사용 특정인에게 사용하고 이
누릴 수 있도록 허가. 표현은 허가인데 특허야, 특허. 라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면 4번이구나. 아까 조합 설립 인가 특허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28번. 우리가 30분까지 하고 마무리 짓시다. 응? 자, 28번 인가. 아까 나왔어. 1번 어때? 인가는 사실행위는 대상이 안 되는데 법률행위는만 대상이 된다. 근데 법률행위이기만 하면 공법행위든 사법행위든 그는 안 상관 안 한다. 1번 O. 그 다음에 2번. 맞아요? 표현은 허가지만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승인해 주는 거지. 인가 맞습니다. 3번은 첫째 줄에 뭐에 하자가 있대. 기본행위. 인가받을 개인들의 행위. 기본행위에 취소 사유가 있대. 기본행위 하자 있다는 말이야. 뭐만 싸워야 돼 당사자는? 기본행위만 갖고 소송으로 싸워야지. 왜 인가해 주냐고 인가처분 갖고 싸우면 안 된다. 계속 같은 거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4번의 얘기다. 그러면 4번 맞아요? 인가처분 내준 거 갖고 싸울 게 아니라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된다. 4번 맞습니다. 3번은 3번 아까 공부한 거. 기본행위 하자 했는데 행정위원회 인가해줬어. 그러면 기본행위 하자 했던 게 치유돼서 조법으로 바뀌나? 여전히 하자 있는 채로 존속하는 거야. 근데 인가가 나온 뒤에도 당사자는 자기네들의 기본행위 문제 있다 해가지고 취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취소시키면 인가 대상 없어지는, 대상인 기본행위 없어지는 거고, 그럼 인가도 같이 따라 없어진다 그랬죠? 따라서 3번이 답이네. 인가가 있은 후에도 기본행위란 당사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자기네 기본행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없다 그래서 X죠. 즉 인가는 기본행위 하자를 치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행위 여전히 취소 원인이 있는 하자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3번. 29번 틀린 거. 1번 뭐 나와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허가. 법에 명시적 근거 없어도 계속 나오는 거고. 3번, 2번이 답이다. 공익수면 매립면은 뭐라 그랬어요? 특허. 허가가 아니야. 그래서 2번 정답. 그 다음에 3번은 말만 길어. 첫째 줄 뭐야? 말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받고 행정이 조합 설립 인가한다는 거래. 그러면 필요 없어. 뭐라 그랬어 이거? 특허. 단순히 보충행위로서 신청받고 승인해 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조합에게 재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특허다. 이게 바로 넷째 줄 가면 뭐라 그랬어? 설권적 처분이다. 이게 특허의 또 다른 표현이야. 권리를 설정해 주는 처분이다 이거야. 특허라는 말입니다. 응? 맞고 답은 2번 나왔고 4번은 뭐랄까? 아까 인허가 의제 효과가 규정이 돼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 구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한단 말이야. 응? 그럼 상대방이 싸워야 될 대상은 뭐만 있는 거야?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 하나만 있는 거니까 그거 갖고 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응? 자, 정답은 2번. 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30번부터 부관 얘기로 들어간다. 여기서 딱 걸리네. 그래도 30번 하나 풀고. 부관.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 일부 배제, 수정 부담 이런 거 얘기하죠. 부관은 거의 매 시험에 빠지지 않는 영역. 자, 부관 1번. 틀린 거 오라래. 1번 법정 부관. 이건 뭐야? 행정기관이 단서 붙여놓은 거야? 법으로다가 뭐 이 행위라면 유효기간이 언제까지 다 법으로 정해진 단서야. 그거를 입법자가 법으로 정해놓은 단서 규정, 이거를 법정부관이래.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잖아. 우리 행정기관의 법집행위는 행정행위 할 때 기속행위는 법에 부관 붙여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부관 못 붙이고, 재량행위는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알아서 붙일 수 있고, 이게 이제 행정행위에 부관 붙일 수 있는 한계와 연관이 되죠. 그런데 입법자는 어떻게 돼? 뭐 요건 갖추면 이거 해야 된다. 기속행위로 정해놓고도 입법자는 거기다가 뭐 단서 조항을 얼마든지 붙여놓을 수 있어. 그게 바로 법정부관은 행정위원회 법 집행하면서 부관을 붙여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적용 안 받는다는 거야. 입법자는 알아서 붙일 수 있어. 단서 조항 만들 수 있어. 법정부관은 행정위의 부관을 붙이는 한계에 관한 일반 원칙 그대로 적용받지 않는다. 1번 5. 2번 어때요? 6개월 내에 공사 착수 조건으로 매립면허 내줬대. 그럼 이 6개월 내에 공사 착수할 것, 이게 부관의 내용 종류 중 뭐냐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해제 조건 맞아요? 해제 조건은 뭔데? 조건이 성취되면 이미 부여했던 매립면허 효력 없어진다. 이런 뜻이라는 거야. 맞나요?
아니면 너 6개월 내 공사 착수해야 매립 면허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한다. 정지 조건 붙인 걸까요? 아니죠. 해제 조건 붙인 게 맞습니다. 이거는 6개월 내에 공사 착수할 것, 이 뜻은 뭘까요? 뒤집어 봐야 돼. 6개월 내에 공사 착수 안 하면, 그러면 이미 발생한 매립 면허 효력은 자동적으로 6개월 지난 뒤부터 효력 없어진다. 그러니 빨리 공사에 착수해라. 이런 의미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립 면허 효력은 이미 발생한 거야, 처음부터. 근데 얘가 매립 면허를 받아놓고 뭐야? 공사도 안 하고 방치해 놓을까 봐 6개월 내에 공사 착수해라. 응? 그때까지 안 하면 이미 발생한 매립 면허는 없어진다. 이걸 유도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타당한 게 상대방이 공사에 착수하라 그랬거든. 그럼 상대방이 적법하게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거는 매립 면허 효력이 이미 발생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립 면허 효력이 이미 생겼는데 6개월이 지나도 착수 안 하면 없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응? 그래서 해제 조건. 다만 조건으로 보는 게 또 맞는 건 상대방이 6개월 이내에 공사 착수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조건 맞고 또 해제 조건이다. 맞는 거죠. 2번 동그라미. 그러면 3, 4번 중에 답이 있다. 3번. 아이고, 아까 나왔다. 무슨 단어? 쫙 보니까 눈으로 처지 끝에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붙여서.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때까지만 효력 존속시킨다. 이게 아니고 조건 달아놓은 거 그때까지만 짧게 유지하고 계속 갱신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붙인 거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맞고 4번은 자, 부관 중에 부당, 의무 덧붙이는 거 두 가지 다 가능해. 어떻게?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뭐 해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상대방하고 미리 합의를 해서 야, 이거 이런 내용의 부담을 붙이기로 하자고 합의해서 내용 정해놓고 나중에 처분하면서 붙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붙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돼? 상대방하고 협의를 미리 해서 붙일 수도 있다. 아, 일상생활에서 엄마가 어떻게 돼? 애가 뭐 사달라고 졸라. 그러면 어떻게 돼? 좋아, 이거 사준다. 대신에 뭐야? 매일 2시간씩 공부해라. 일방적으로 공부하라고 의무를 붙일 수도 있고, 애하고 협상을 해. 엄마 뭐 사줘. 예, 매일 2시간씩 공부를 할게. 그래, 좋아. 너 2시간씩 공부하는 거. 그러면 협상한 내용대로 사주고 매일 2시간씩 공부해라. 의무 덧붙일 수도 있어. 그 부담이 의무 덧붙인 건데 일방적으로 행정청이 붙일 수도 있고 미리 협의해서 붙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4번이 X가 됐습니다. 자, 오늘 행정회의 중에 일부 공부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또 부지런히 풀어봅시다. 응? 점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풀어보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